네, 이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송영길 대표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호남도 다녀오시고 여러 곳에서 설 민심을 쭉 들어보셨을 건데 응원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쓴소리도 많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호남에 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호남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에서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뜨거웠고요. 그 외에 이제 40대, 50대 이상에서도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남에 도착한 저희 호남 편지 언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양자 토론 무산된 게 계속 논란인데 유권자를 생각한다면 토론이 꼭 필요하다. 이 대의 명분에는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대의 명분에 따라서 자료에 집착하지 않고 토론에 나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저희 후보의 토론이라 그러면은 많은 국민의 관심사가 직결된 그런 토론이고 단순히 말기술보다는 자료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국민들이 뭔가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 후보가 요구했던 것도 당연히 그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넣고 정확한 토론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을지 전 참 궁금하고 앞으로 토론에서도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통화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별한 상황이어서 새 인사를 하러 통화한 것으로만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제 앞선 전임 당대표로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금의 모양으로 있게 만들어주신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전임 당대표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고 저희가 선대위, 선대본 전환 과정에서 다소간의 이제 오해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 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의식한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많은 당에서 정치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뭐 박용진 의원 같이 김종인 위원장과 소통이 원활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저희 국민의힘의 초대 사실상 당대표로서 당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서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파해 오신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어떤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적 행보라든지 이런 것은 하실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고 만나시는 것은 뭐 가능하겠으나 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민주당이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은 온당치도 않아 보이고 또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다. 따라서 이제 단일화는 없다. 이런 확고한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입장은 유효합니까?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가 원래 지금까지 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도 그렇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도 그렇고 보통 40일 전으로 해서 이렇게 단일화가 됐었기 때문에 원래 선거라는 것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20여일 앞두고 선거 20일 앞두고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타결이 이루어지고 특히 대선은 많은 비용과 그리고 준비가 투입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도 많은 자금의 집행과 의사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가지고 단일화에 돌입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전례에 비추어서 저는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권에서는 특히 조금 전 저희가 인터뷰한 송영길 대표는 법여권 연대를 내세웠거든요. 안철수 후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가능성도 선거전에서 감안을 하고 계시겠죠? 예,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다 열어놓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은 또 착각도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 가능한 범주 내에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민주당에게 어떤 구원의 손길이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런데 과거에 민주당과 합당을 하기도 했고 또 5년 전만 되돌아본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안철수 대표께서 굳이 지금까지 차선 변경해 오시면서 보수까지 오셨는데 또 다시 한번 또 차선 변경해서 그쪽으로 가신다면은 놀랍지도 않고 별로 기대도 없지만은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여전히 공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 씨 리스크가 앞으로도 부담이 될 거라는 시선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그 배우자 되시는 김혜경 여사의 활동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득표율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진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우자의 활동이라는 거는 선거 때마다 다른 배우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일례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의 그 부인 강난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항상 선거 때 조용한 내조로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저희 후보의 배우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황에 따라 저희가 맞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전적으로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의 판단을 존중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3년 뒤에 퇴원을 앞두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한 행동을 보이시는 분이다. 적합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긴 수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선 건강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행보를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행보를 하실 때는 당연히 지난 한 5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이후로 당연히 이완됐을 어떤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모로 지금까지 불편을 끼치게 된 그런 대상인 국민들께 진솔한 메시지로서 우선 뜻을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선거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굉장히 뭐 절제된 입장을 밝히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입장 표명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국정농단 사태와 그리고 탄핵 사태에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 당의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아시고 이번에 후보로 선출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